서버 접속하신 분은 예, 우리 수업 환경을 액티베이트 시킵시다. 이렇게 source activate compute 20. 뭐 이제 무난하시죠? 이제 뭐 요 정도쯤은 예, 아직 익숙하지 않은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배웠었죠? 사실 되게 어, 이게 아주 기초적인 어레이를 다루는 기능은 아니긴 해요. 넘파이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 브로드캐스팅을 소개하면서 위에 타이틀을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less basic이라고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덜 기초적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어레이를 가지고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 뭐 거기다가 함수 적용하고 예, 그런 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예, 그런 계산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게 엄청 많이 쓰이고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갖고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열 크기가 서로 다른 배열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우리가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 오늘 그래서 그걸 좀 실습을 해보죠. bcast.py 뭐 이렇게 아무거나 파일 이름이야 아무거나 항상 해도 되니까 import numpy as np.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디멘전으로 막 돌리고 짜집고 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 걸 해볼까요? n location은 좀 디멘전을 좀 많이 만들어 봅시다. 로케이션은 30개. 그러면 n 레벨은 뭐 레벨 10개. n times는 뭐 8개. 이렇게 3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3차원 배열을 만들 거고요. 제가 코딩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숙제 때 뭐 그렇게 잘 하신 분, 뭐 숙제가 사실 좀 이렇게 잘못 전달됐나 싶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 줄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실 건데, 평균이 15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리고 그 디멘전의 크기는 nLOC, nLB, 그 다음에 ntimes, 그렇게 크기를 갖는 배열 하나를 만드는 구문을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써보시겠어요? 제한 시간 30초. 다 했어요? 하면은 다 했다고 알려주세요. 평균이 15이고 표준 편차가 5고 그리고 크기가 그러니까 3차원인 배열을 만드는 건데 예, 3차원인데 각각의 크기는 예, 그러니까 0번째 디멘전은 nLOC, 1번 디멘전은 nLB, 2번 디멘전은 ntimes인 3차원 배열을 만들어 봅시다. 다 했으면 다 했다고 알려주세요. 오케이. 1명, 2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거의 다 하신 건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저는 배열 이름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np.random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normal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5, 크기는 각각 nLC, nLB, n times in dimension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뭐 잘 됐는지 보고 싶으면 출력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python ecast.py 해보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잘 출력이 됩니다. 되시죠? 어, 숫자가 너무 크면은 화면에 출력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네, 조금 줄이겠습니다. 뭐 줄이건 안 줄이건 상관없는데 그 안 줄이면은 저 옆에 화면에 보이기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나오네요. 이 정도를 일단 줄이죠. 10개도 너무 많은가? 5, 3, 4. 네. 일단 뭐 여러분은 줄이셔도 되고 안 줄이셔도 되고 뭐 자유입니다. 이러면 이제 한 화면에 숫자가 좀 예쁘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거를 로케이션에 따라서 평균을 해볼까요? 예, 로케이션이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온 게 뭐라, 지금 여러분이 가상으로 뭘 한 거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게 온도라고 칩시다. 예, 그러니까 평균이 15도고 뭐 표준 편차가 5인 그냥 랜덤 변수를 만든 건데 뭐 이게 그냥 온도 값이었다고 칩시다. 그래갖고 관측한 포인트가 5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각 포인트마다 연직으로 3포인트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4번 관측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로케이션에 따라서 평균을 낸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결과의 디멘전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예, 고도하고 타임만 남겠죠. 그죠? 여기서 n 레벨과 n 타임만 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수평 방향으로 평균을 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시간 조금 들여볼까요? 자, 로케이션 방향으로 평균을 내봅시다. 이것도 다 했으면 다 했다고 알려주세요. 예, 지금 뭘 하라고 한 거냐면은, 지금 저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온도 자료라고 칩시다. 예, 온도 자료예요. 그러니까 각 지점에서 관측을 한 거고, 그 NLOC가 로케이션을 줄여서 쓴 겁니다. 예, 이게 요 NLOC가 그 관측한 포인트 지점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각 지점마다 3개 연직 레벨에서 관측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에서 관측을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그 동일한 관측을 4번 했다고 칩시다.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온도 자료를 얻었다고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온도 자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균을 내고 싶어요. 평균을 내고 싶은데 어디다 대고 어느 쪽으로 평균을 내냐면은 로케이션에 대한 평균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에서 평균을 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전체 로케이션에 대해서 다 평균을 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로케이션 다 평균했을 때 첫 번째 레벨의 온도값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두 번째 레벨의 온도값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세 번째 레벨의 온도값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그걸 그 값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헤이. 자, 오케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인가?
다른 분들도 허리요. 또 지금 안 되신 분들은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아니면 도망갔나? 예, 자, 뭐, 예, TA라고 할까요? 예, AV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 np.min 하면 되겠죠? TT axis는 0 하면 되겠죠? 0번째 축이 지금 로케이션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럼 프린트 TTAV 하면은 얘는 반드시 크기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냐면은 3,4짜리 배열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어, 네. 이렇게 3,4짜리 배열로 나와야 될 겁니다. 잘 되고 계시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일일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뭐 어디선가 이렇게 관측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뭐 관측 자료든 뭐 모델 자료든, 예. 어떤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요게 그래서 처리하고 싶은 현재 지금 가상의 자료를 만든 거고, 예.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축에 따라서 평균을 낸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 때는 안 했었는데 평균을 낼 때 지금 엑시스를 0 이렇게 넣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면 너무 쉬운가? 예. 자, 이렇게 내면은 이거는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여기 0 대신 괄호 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튜플을 넣은 거죠. 0,1이라고 넣었어요. 자, 이러면은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각각 두 개가 나올 것 같다. 또 다른 의견은? 그러니까 지금 황다현 학생의 의견은 0에 대해서 평균을 0번째 엑시스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결과와 1번 엑시스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결과가 각각 따로 나올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안 해보고 또 안 해보고 상상해 보는 게 항상 중요해요. 값 하나만 나온다. 값 하나만 나온다는 소리는 전체에 대해 다 평균 낸다는 소리인가요? 한 줄의 평균, 한 줄의 평균이라 하면 시간별로 고도랑 관측값이 평균된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리캐스 일단 해보면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멘전이 타임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로케이션에 대해서 우선 평균을 내고, 그죠? 로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레벨에 대해서 다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예, 1번 액세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케이션과 레벨에 대해서 동시에 평균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로케이션과 레벨에 대해서 동시에 평균을 냈고, 그러면은, 예, 이제 그러면은 뭐에 대한 함수가 되냐면, 뭐에 대한 차이가 되는 거냐면은, 오직 시간에 대한, 예, 그러니까 엑시스가 시간만 남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의 값, 요 값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각 로케이션과 각 레벨에서의 그 말하자면 15개겠죠? 15개의 값을 평균한 값. 요것도 각 로케이션과 각 레벨에서의 레벨에서의 그 15개의 값을 평균한 값.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첫 번째 시간대, 두 번째 시간대, 세 번째 시간대, 네 번째 시간대에서 각각 그렇게 계산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예, 얘랑 똑같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np.min을 한 번 더 써줘도 됩니다. 예. 자, 여기다가 똑같은 값을 넣어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xs를 1이라고 적으면은, 자, 요렇게 쓰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제가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지 라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저 맞게 한 걸까요? 틀리게 한 걸까요? 그죠? 예. 지금 보니까 엑시스 0, 엑시스 1 했는데 지금 값이 4개가 안 나오고 3개가 나왔죠. 그죠? 예.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예. 로케이션 레벨 타임스라는 원래 어레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요 바로 안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np.min에서 예. 요 tt라는 배열을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n 로케이션에서 평균을 내고 예. 그러면은 n 레벨 n 타임스 그 어레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레이에 대해서 그 어레이에 대해서 다시 평균을 내. 그런데 이번에는 엑시스가 1번 엑시스래요. 그러면 요 새로운 어레이에서는 요게 n 레벨이 0번 엑시스고 n 타임스가 1번 엑시스죠. 예. 그러니까 엑시스3라고 쓰면은 n 타임스에 대해서 평균을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n 레벨에 대한 함수, 예, n 레벨만 이제 살아있는 차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n 레벨이 여기 3이니까 예, 하나, 둘, 세 개의 값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모두가 이해가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요. 예. 다 이해가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예.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예. 로케이션이 5개고, 레벨이 3개고, 지금 타임스가 4개인데, 그러니까 요런 3차원 배열이었었는데, 지금 요렇게 쓰면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예, 요 3차원 배열을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평균을 내니까, 로케이션에서, 그러니까 어느 차원에 대해서 평균을 낸다 하면,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요 차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로케이션마다 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NLOC라고 이렇게 원래 차원이 있었으면은, 로케이션마다 다른 값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 평균을 내버리면은 더 이상 로케이션이 이제 의미 없는 사라지는 변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엑시스가 제로면 예, 제로에 대해서 평균이나 합이나 뭐 그런 걸 내면은 결국 요 차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것만 살아남게 되겠죠.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타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배열이 그 배열에 대해서 다시 평균을 내라. npmin 평균을 내라. 그런데 이번엔 1번 엑시스에 대해서 평균을 내라. 이니까 새로운 배열은 지금 여기가 0번 엑시스, 여기가 1번 엑시스인 거죠. 1번 엑시스에 대해서 평균을 내니까 살아남는 건 n 레벨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값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0번에 대해서 평균을 내주고 다시 0번에 대해서 레벨에 서 평균을 내주면은 예, 값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겠죠. 이해가 잘 되시길 바래요. 예, 잘 안 되면은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저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엑시스를 따라서 평균을 내는 거를 지금 보고 있고요. 어, 물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엑시스에 대한 평균도 가능합니다. 0하고 2를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0번 디멘전, 2번 디멘전에 대해서 평균을 내줍니다. 그래서 n 레벨에 대한 n 레벨만 살아있는 n 레벨의 디멘전 그 1차원, n 레벨의 차원의 크기를 갖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당연하게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값이 나오겠죠. 1번 디멘전과 2번 디멘전에서 평균을 내니까 얘네에 대한 정보는 없어지고 로케이션 그거 하나만 살아남게 되겠죠.
예, 보통 책들을 보면은 시각화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2차원 어레이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아니, 나중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기후분석 자료를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보통 4차원이 흔하죠. 예, longitude, latitude, level, time. 예, 그런 게 되게 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다차원 배열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보여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브로드캐스팅을 한번 봅시다. 예. 자, 이렇게 x 제로에 대해서 평균 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요 TT 에버리지의 디멘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점 shape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뭐가 출력될까요? 실행 안 하고 맞춰보기. 예, 그죠? 3,4. 다른 분들도 잘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저장을 했었나요? 저장하고, 예, 그러면 3,4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은 로케이션에서 평균을 냈으니까 레벨과 타임스에 대한 디멘전의 정보만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요거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브로드캐스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T 데비에이션은 TT-TT의 에버리지를 하고 싶어요. 자, 이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브로드캐스팅의 관점에 비추어서 저 계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해 봅시다.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예,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당연히. 예, 남들이 다 가능하다니까, 오, 가능한가 봐. 예, 그렇게 대답하시지는 않겠죠, 당연히. 예, 가능합니다, 답은. 왜냐하면은, 원래 배열은 5,3,4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생각해 봅시다. 오, 제가 간단하게 메모장을 띄워볼까요? 예. 첫 번째 배열은 5,3,4짜리 배열이었었고, 예. 그런데 얘에다가 지금 빼기 무슨 계산을 할 거냐면은 3,4짜리 배열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예.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디멘전이 서로 다르니까 얘는 3차원, 얘는 2차원이니까 확장을 하죠. 물론 이 확장을 위한 개념은 가상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확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앞에다 1을 채워놓고, 예.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비교해 나가는 겁니다. 예. 차원을 일단 같게 만들었으니까, 예. 5하고 1하고 서로 다른데, 요 한쪽이 1이니까 맞춰줄 수 있죠. 여기서 맞춰줄 수 있다는 소리는 요 한 칸을 그냥 5칸으로 복제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모든 차원의 크기가 같아졌으니까, 예.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해봅시다. 포인트, TT, 네. 해보면, 예, 계산이 됐고,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예,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mp.min, axis는 0,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이러면은 값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고
예, 실행하지 않고, 예, 이것도 아니면 실행하지 않고, 예, 어떤 값이 나올 건지 예상이 가능하신가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크기는 몇 자리 배열이 나올까요? 3,4 배열이 나오겠죠? 예, 자, 그 안에 값은 예, 항상 항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막 때려 넣지만 이 계산이 도대체 뭘 하는 건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코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로 행렬이 될 것 같다. 왜 그렇죠? 다 0이 될 것 같다. 예, 둘이 같은 이야기이죠? 왜? 그죠? 편차의 합이라. 예, 드디어 여기가 나왔죠. 예, 그게 답입니다. 예. 지금 TT에서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예, 그걸 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예, 각 로케이션에 대해서 편차를 계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 이준영 학생의 표현대로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요 각 모든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5개의 포인트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포인트 지점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우리가 지금 5군데에서 뭔가 측정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5군데에 대해서 그래서 평균을 냈어요. 예. 그 다음에 전체 관측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일종의 편차가 되는 거죠. 각 지역 1번 포인트는 예, 평균에 대해서 얼마가 벗어났는지, 2번 포인트에서는 평균에 대해서 얼마가 벗어났는지, 3번은 어떻게 되는지, 4번 어떻게 되는지, 5번 어떻게 되는지 그런 값이 나오겠죠. 예. 근데 그거를 각 포인트에 대해서 평균을 내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예, 이론상 당연히 예, 0에 가까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평균에서의 편차를 다 합치면 0이 돼야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예, 0은 아니지만 어렵쇼 0이 아니네?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 값을 보면 10의 마이너스 16승, 15승, 15승 요 정도는 매우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실제로는 0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0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0에 매우 가까운 값이 나온 겁니다. 예, 아까 그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었네요. 0에 매우 가까운 값이 나오고 실제로 0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죠, 이제. 네, 그 계산의 정확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보니까 최대 지금 허용 오차가 한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쯤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한 시간 5분 정도 드릴 텐데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봐야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있구나라고 할 텐데 예,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카메라를 다 켜고 수업을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불현듯 드는데 예,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anyway, 자, 제한 시간 지금 한 5분 정도를 드릴 텐데 np. 자, 요 비슷하게 해가지고 각 로케이션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데, 자, 여기서 예, np.bar나 np.std 쓰면 안 됩니다. np.bar나 np.std 쓰지 말고, 예, 그거 쓰지 말고, 예,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예, 표준 편차를 구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세요. 제한 시간 5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다 하신 분은 다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쯤 됐는지 예, 어느 정도쯤 됐는지 보려고. 예, np.bar나 np.std를 쓰지 않고 예, 배열 연산만 활용해서 예, 로케이션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출력하는 코딩을 해봅시다.가 문제입니다.
두 명 다 하셨고, 다시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 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계산이 맞으면, 예, 여러분들이 막 코드를 뭔가를 짰다고 칩시다. 예, 계산이 맞으면 ttdv2 뭐 이렇게 넣어볼까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std1 손으로 여러분이 손으로 짠 거, std2는 mp.std tt axis는 0 이렇게 한 거랑 td1이랑 같아야 되죠? 그죠? std1이랑 2랑 같아야 될 겁니다. 진짜 같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내가 손으로 짠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른 분들 시간 5분 사실 넘었는데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뭐가 안 되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나 뭐 그런 건가요? 자, 분산 어떻게 계산하죠? 분산 어떻게 계산하죠? 분산의 정의가 뭐죠? 편차의 제곱의 합이죠, 분산이. 그죠? 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편차의 제곱의 합이에요. 아이고, 채팅창 어디 갔어? 다시.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좀 아까 여기까지 제가 여기 지금 키보드 커서 있는데 이게 지금 편차를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편차의 제곱의 합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모르시겠나요? 편차의 요게 지금 요 제가 커서가 있는 요 줄이 요게 지금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로케이션에 대해서 편차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산의 뜻이 뭐냐면은 편차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위에 다 하신 두 분은 이렇게 해서 출력한 거랑 결과가 같게 나오나요? 정영진 학생이랑 아까 누구였었지? 정영진 학생 맞게 나오고 김동욱 학생 맞게 나온 것 같고 오케이.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이 수업 지금 현재 지금 13명 듣고 있죠? 안진주 학생 아직 안 들어왔죠? 예. 나머지 11명은 성공한 사람이 없나요? 루트 어떻게 씌우나요? 뭐 제곱 0.5 승하면 됩니다. 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도 되고 정윤진 학생이랑 김동모 학생은 어떻게 김동현 학생이 질문해 주셨는데 좀 아까 제가 답변한 거예요. 그 위에 매스 모듈을 가지고 와서 해도 되고 정윤진 학생처럼 0.5 제곱해도 돼요. 위에 매스 모듈을 가져와서 mass.sqrt 해도 됩니다. np에도 sqrt가 있네요. 그거 써도 됐습니다. 그거 써도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실습하다가 중간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리면 하셔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에라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mp.std나 mp.bar을 쓰지 않고, 예,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성공하셨으면은 다 했습니다라고 알려주세요. 오케이, 한 명 다 했고 현재까지 3명. 모르면 물어보세요. 어느 부분을 모르니 그냥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물어보세요. 4명. 네, 지금 다시 한번 안 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냥 안 되고, 예,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안 되는 부분에서 물어보세요. 편차 행렬에서 각각의 원소들을 제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예, 각각의 원소를 제곱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제곱을 하면 되죠, 실제로. 예, 제곱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걸 보여주면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건데 요 안에다가 계산을 요렇게 예, 요거 편차 뭐 이렇게 만들고 예,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아니면 중간에 그러니까 요 계산한 거를 여기에 중간이라고 놓고 예, 중간에 이제 예, 요렇게 놓고 계속 뭐 요 A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계산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예, 그렇지 않은 그것보다 조금 더 예쁜 방법은 뭐 뭐 이렇게 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에 전개해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5명 다 한 거죠? 6명. 다 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결과가 지금 맞게 나오는 거죠? mp.std로 계산한 거랑
예, 답이 맞게 나온지도 한번 같게 나온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 같게 나오시나요? 성공하신 분들은?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합하면 되죠. 편차 지금 예, 그 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 편차의 제곱을 편차의 제곱을 일단 그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고 싶은 축을 따라서 이렇게 합을 내면 되죠. 그죠? 예, 뭐 아주 쉽게 그냥 중간 행렬을 만드는 걸로 합시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0.5제곱을 하면 되죠. 그죠? 뭐 스퀘어 루트 써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마지막으로 ttstd1은 여기는 지금 언바이어스 된 걸 쓰는지 바이어스 된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 sum 이렇게 하고 나서 sum에 대해서 제곱근을 취했고 그 다음에 얘를 b 나누기 원래는 nLOC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원래 nLOC 나누면 안 되고 로케이션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되는데 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둘이 같이 나오는지 다르게 나오는지 보면 되지. 다르네. 왜 다르죠? 이상하다. 왜 다르죠? 아, 무슨 짓을 한 거야? nLOC 그다음에 네. 네. 여기는 지금 바이어스 된 걸 쓰네요. 원래는 사실 통계학에서 이런 거 배우나 모르겠는데 원래는 마이너스 1을 써야 맞을 텐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네, 다르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원래 저기 그때 n-1이냐 n이냐에 따라서 중간에 단계를 한 번 더 놓냐 덜 놓냐의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민 값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는 형태로 계산하네요. 파이썬은. 넌파이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줄에는 다 안 들어가나요? 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네, 이렇게 원래 저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이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코딩 스타일이라서 예, 한 줄에도 다 들어가네요. 제곱을 축에 따라서 평균 낸 다음에 거기에 루트 씌운 거. 아마 요 괄호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요 괄호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되긴 되는구나. 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아마 저기 할 텐데.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여기에 괄호를 씌워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연산자 우선순위의 문제라서 예, 여기는 괄호를 씌워주는 게 좋긴 하고 어떤 게 먼저 걸릴지 모르는 거라서. 동현 학생은 고쳤나요? 그래서 되도록? 다른 분들도 지금 잘 되셨나요? 지금 위에 다 몰린 사람은 지금까지 다 몰린 사람은 원래 했던 사람들이고 네, 원래 안 됐던 사람들
아, 분수 형태로 두면 안 되나요? 됩니다, 당연히. 예, 이거 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파이썬 2 같으면은 요거 안 된다고 그랬었죠? 1 나누기 2 하면 이거 파이썬 2에서는 0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이 파이썬 3에서 0.5 나오는 겁니다. 예, 왜 안 되겠어요? 됩니다. 네, 정확하게 같습니다. 위랑 아래가. 0. 그러니까 루트니까 0.5나 2분의 1이나 그리고 정확하게 같거든요. 이게 이진수에서도 뭐 잘리는 거 없이. 그래서 사실 0.5나 2분의 1에서 똑같고요. 뭐 만약에 3분의 1 쓰면 그러면 좀 골치 아프겠죠? 3분의 1 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0.333 쓰면 다르죠, 그거는? 네. 대답 안 하고 있는 조용히 있는 학생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조용히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출석을 불러볼까 갑자기. 황은영, 황다영 잘하고 있는 거죠? 좀 늦게 올렸구나. 네, 잘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열 연산을 하고 여기 지금 지금 우리가 배열에 대한 연산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데까지 우리 지금 강조하지만 for 루프 하나도 안 썼고요. 요 계산 여기 지금 제가 블록으로 잠깐 아까 표시했던 요 계산이 실제로 브로드캐스팅 연산이죠. 예, TT 에버리지랑 디멘전이 같지 않은데도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뭐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은 이거 0,1 0,1에 대해서 평균을 냈다 칩시다. n 로케이션, n 레벨에 대해서도 다 평균을 냈어요. 그 다음에 TT DV는 TT-TT AVE. 자, 요 계산 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되죠. 아이고, 네, 됩니다. 왜냐하면은 5, 3,4고 0,1축에서 평균을 내니까 4짜리 배열이 오는데 크게 같게 맞춰주려고 가상이 앞에 1을 채워놓죠. 1, 1, 4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5, 1 다른데 1이니까 숫자 맞춰줄 수 있고 3, 1 다른데 숫자 맞춰줄 수 있으니까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평균을 냈을 때 요 4짜리 크기가 되는데 요만큼으로 이제 위쪽 디멘전으로는 확장이 되는 거죠. 브로드캐스팅이 말 그대로 이렇게 확장하다, 전파하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지금 제 시계로 제 노트북으로 12분이에요. 22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연습해 봅시다. 어, 우리가 여기서 근데 지금 브로드캐스팅 계산 연습하고 있고요. 좀 아까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TT AV를 아이고 np.min의 TT의 엑시스는 0,1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도 TT DV는 TT-TT AVE 프린트 TT DV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네, 뭐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타임에 대해서 평균을 냈다고 합시다.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나서 TT-TT AVE 한다고 칩시다. 자, 이 계산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한 명. 두 명. 네, 뭐,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해보지 않고도 안 된다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돼요. 예. 왜 안 되죠? 천천히 생각하면 되죠. 5,3,4짜리 배열을 엑시스 2에 대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5,3짜리 배열이 나오겠죠. 예, 5,3짜리 배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차원이 작으니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숫자를 채워 넣을 겁니다. 그러면 1,5,3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 5, 3, 4, 9, 1, 5, 3입니다. 그러면 5하고 1 정도야 맞춰질 수 있지만 예, 이미 순서가 어그러졌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주 손쉽게 알 수 있죠. 그죠? 5,3,4를 예, 평균에서 5,3이 되는데 앞에다가 채워놓으면은 예, 이게 한 칸씩 뒤로 밀리죠. 예, 5,3,1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을 자, 요 계산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한 시간 4분. 요 계산을 실제로 지금 하면 예, 안 됩니다. 예, 나오죠 여기? operand could not be broadcast together. 예, 5,3,4하고 예, 5,3은 계산이 예, 서로 오퍼런드 계산이 안 돼. 브로드캐스트 계산이 안 돼. 라고 예, 에러를 내렸습니다. 자, 축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다가 답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를 열심히 짜내서 저게 되도록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좀 타임에 대해서 평균을 냈어요. 타임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타임에 대해서 편차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계산이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뭔지는 알겠죠? 그죠? 지금 문제가 뭔지는 알죠? 저게 계산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게 계산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 계산이 될까요? 네, 브로드캐스트는 항상 첫 번째만 예, 그렇습니다. 애석하게도 브로드캐스트는 항상 왼쪽에다가 디멘전을 왼쪽부터 이렇게 확장하게 돼요. 예, reshape. 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예, 김동호 학생은 축 순서를 바꾸자. 임주현 학생은 reshape를 쓰자. 자, 그런 기능이 지금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성공했어요 라고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시간 5분 드렸었고 지금 한 3분 정도 더 드려볼까요? 오! 이준희 학생 성공! 오, 좋아. 성공한 사람 한 명 나왔고
자, 현재까지 한 명 성공했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잘 하고 계신가요? 오, 3명. 좋아요. 오, 4명. 자, 그러면은 먼저 이준영 학생부터. 이준영 학생, 5명. 좋은데. 이준영 학생은 어떻게 성공했나요? 이게 아마 다 다를 수 있거든요. 6명 했구나. 이준영 학생 어떻게 했죠? 534를 453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리쉐이프로? 네, 황다현 학생도 같은 방법이었고, 또 나는 다른 걸 썼다. 이강현 학생, 이강현 학생은 어떻게 했나요? 리쉐이프 531로 했다고요? 예, 오케이. 아, 그쪽 뒤쪽을 531로 했다는 거죠? 예, 오케이. 또 다른 학생, 이강현 선생님,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어디 갔나요? 도망갔나? TT를 n times n location n 레벨로 바꿨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어요? 리쉐이프? 오케이. 리쉐이프 쓰셨고
지금 약간 다른 방법이 어쨌든 2명 있는 거고. 박진호 어떻게 하셨죠? 박진호. 이게 뭐, 예. 루시프로 뭘 바꿔줬어요? TT를 아니면 TTAV를? 아, TTAV 바꿨다는 소리인 것 같죠, 지금? 예. 한글을 영어로 바꾸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TT, R이라고 해볼까요? TT reshape. 얘를 어떻게 바꿔줬는 거 아니?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n times n location n level로 바꿔놨죠? 그죠? 자, 사실 이게 작동을 잘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런 걸 해봐야 돼요. 뭐냐면, 이거 프린트, 예를 들면 tt에 n 레벨 뭐 특정한 저기를 볼까요? 1, 3,1,2를 출력하게 해볼까요? 자, 얘랑 프린트 tt의 r에 어디랑 출력하면 값이 같아야 될까요? 2, 3,1하고 출력하면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리쉐이프를 이렇게 했으면은, 예. 로케이션, 그러니까 3번 로케이션, 1번 레벨, 2번 타임이니까 2번 타임에 3번 로케이션, 1번 레벨 하고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요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값이 혹시 리쉐이프 안 쓰고 그 직접 TT를 바꿔줘도 되나요? 직접 TT를 바꿔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TT에 있는 차원 정보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김동현 학생은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차원 정보 순서를 바꿔준다. 예, 예, 사실 그 얘기가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 사실 그게 답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바꾸냐가 사실 디테일이 핵심인데, 자, 지금 한번 그 리쉐이프를 쓰셨다는 분들이 사실 틀렸어요. 예, TT에 대해서 리쉐이프를 쓰셨다는 분들이 틀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실 좀 하고 싶어서 여기다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로케이션 레벨 타임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로케이션 지금 출력하겠습니다. 3번 로케이션, 1번 레벨, 2번 타임에 대해서 값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리쉐이프를 했어요. 이렇게. 예. 리쉐이프를 했으면 얘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값이 같아야 되죠. 타임스 2번이었고 로케이션 3번이었고 레벨이 1번이었으니까 예, 타임스가 2번, 예, 로케이션 3번, 레벨 1번이면은 예, 이것과 이것은 같은 값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값이 나오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예, 이게 같은 값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칠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사실 좋긴 한데,
뭐 메모장에다가 제가 잠깐 써 볼게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자 리쉐이프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칠판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베 넘파 그 뭐야 파이썬이든 뭐 넘파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숫자는 일단 그 뭐야 숫자가 메모리에 저장될 때 진짜 2 차원 공간에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3, 7, 6 뭐 이렇게 6 개의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쨌든 숫자는 메모리의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메모리 주소에 따라서 할당이 되는 거니까 메모리 주소 몇 번에 0, 예, 메모리 주소 그다음 주소에는 2, 그다음엔 1, 그다음엔 3, 그다음 7, 그다음 6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2,3 배열로 하기로 한다, 리쉐이프 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 처음에 0 들어가고 그다음에 2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1 들어가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예, 두 줄짜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끝에야 3이니까 그다음 3, 그다음 7, 그다음 6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3,2짜리 리쉐이프로 하라고 했다면 0, 2, 그다음 1, 3, 그다음 7, 6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리쉐이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만약에 2,3을 3,2로 리쉐이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사실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이걸 만약에 3,2로 리쉐이프 하라고 했으면은 예, 로테이팅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겠죠. 얘를 트랜스포즈 시키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0, 3, 예, 2, 7, 1, 6 요렇게 들어가는 걸 상상하겠죠? 그죠?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2,3을 3,2라고 3,2로 저 뭐야 그 리쉐이프 하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얘 2,3을 3,2로 해? 뒤집으면 되겠네?' 예 요런 식으로 예 '리쉐이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예, 쭉 순서대로 있는 요 1차원에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거를 예, 단지 어레이에 요렇게 형태에 맞게 이렇게 넣어 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있는 거랑 얘랑은 사실 전혀 다른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요거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아무나 한 명 집어서 물어볼까? 출석부의 맨 마지막에 있어서 이름 기억하기 쉬운 황은영.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은영 학생? 자, 이게 뭐냐면은 예, 파이썬에서 지금 숫자가 어떻게 메모리에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어레이로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파이썬에서 뭐 몇 차원 배열이든지 간에 모든 숫자는 사실 1차원으로 저장이 돼요. 그냥 쭉 나열이 되는 거죠, 메모리에. 메모리에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순서대로 나열이 되냐면은 예, 요 마지막 숫자부터 이렇게 저기 뭐야 마지막 숫자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요 마지막 숫자가 0, 1, 2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숫자가 0, 1,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숫자 0, 1, 2 이렇게 변해가면서 채워나가는 구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섯 개의 숫자를 2,3 배열로 해라라고 하면은 이 무슨 말 2,3 배열로 리쉐이프 해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여섯 개의 숫자를 채우는데 요 여섯 개의 숫자를 2,3 배열에 채우는데 어떤 순서대로 채우냐면 0,0,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0,2, 그 다음 1,0, 그 다음 1,1, 그 다음 1,2 이 순서대로 숫자를 채워 넣어요. 그러니까 0,0에 0이 들어가고 0,1에 2가 들어가고 0,2에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요 마지막 인덱스가 0, 1, 2까지 될 수 있죠. 여기가 크기가 3이니까 그죠? 여기가 0, 1, 2까지 될 수 있고 요 숫자는 0하고 1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더가 되는 거냐면은 마지막 인덱스부터 예, 0, 1, 2 바뀌고 그 다음 끝까지 다 왔으니까 그 다음 요거 1로 바뀌어서 다시 0, 1, 2 이렇게 채워나가는 구조예요.
예, 요 순서대로 요 위에 있는 숫자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 7, 6이 될 것이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0, 2, 1, 3, 7, 6의 배열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숫자는 이렇게 한 줄로 쭉 들어가 있는 거고 얘를 2차원 배열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순서대로 숫자가 이렇게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뒤로 밀어 봅시다. 예.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얘를 만약에 3,2짜리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0, 0,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숫자는 0, 1까지 될 수 있고 요 앞에 숫자는 0, 1, 2가 될 수 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 다음 앞에 숫자를 1로 바꾸고 다시 0, 1, 1, 그 다음 2, 0, 2, 1. 요 순서대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0, 2, 1, 3, 7, 6. 예. 요 순서대로 숫자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짜리 배열을, 예, 6개의 숫자를 3,2로 리쉐이프 해라 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 눈에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 어레이를 만드는 거죠. 0, 2, 그 다음 숫자 1, 3, 그 다음 숫자 7, 6.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여기까지? 네, 좋아요.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리쉐이프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예,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게 이해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리쉐이프를 처음 배우면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해요. 뭐냐면은 2,3짜리 배열을 3,2짜리 배열로 리쉐이프 해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리쉐이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예, 이게 0, 요게 3, 요게 요쪽 방향으로 3이고 요쪽 방향으로 2니까 얘를 3,2로 하면 로테이션 시키면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 시키면 되겠네. 혹은 수학 용어로 트랜스포즈 시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예, 트랜스포즈 시키니까 0, 3, 2, 7, 1, 6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그러니까 요 대각선 방향으로 뒤집은 거예요. 0, 2, 1이 요 가로가 요 세로를 따라서 0, 2, 1 쭉 내려오고 요 가로축 3, 7, 6이 요 세로를 따라서 3, 7, 6 내려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가로축이 타임이었다 칩시다. 여기가 그리고 로케이션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로케이션에서는 0, 3, 두 번째 로케이션에서는 2, 7, 그 다음 로케이션에서는 1, 6이었으니까 로테이션을 시켰으니까 여기 로케이션에서 1, 6, 여기 2, 7, 여기 0, 3 이렇게 정보가 로테이션 될 거라고 지금까지 예상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돼요. 예. 지금 메모장을 조금 노트를 조금 늘려볼까요? 예. 자, 여러분들이 예상을 한 건 이렇게 리쉐이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 실제로는 리쉐이프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돼요. 전혀 다르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예. 그렇기 때문에 리쉐이프는 예. 리쉐이프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어떤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칩시다. 예, 라고 하면은 예, 사실 전혀 다른 이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히 트랜스포즈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 좀 아까 그래서 봤죠. 예, 3,1, 예, 3,1,2 그러니까 로케이션 3번, 레벨 1번, 타임 2번에 대해서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걔를 리쉐이프해서 예, 타임스, 로케이션, 레벨의 정보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것처럼 했지만 예.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아까 3번 로케이션, 1번 레벨, 2번 타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번 타임, 로케이션 3번,
레벨 1번 출력을 하고 하면은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같은 값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축 그 순서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값만 그 크기에 맞게 재배열해 주는 것뿐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배열을 리쉐이프하는 거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어떤 학생이었다 이강현 학생이 그랬던 것 같은데, 예, TTAV는 예, np.min의 TT 엑시스는 2 이렇게 하면 지금 타임 축을 따라서 5,3짜리가 됐죠. 예, 얘를 가지고 TTDV는 TT 마이너스 에버리지 하면은 지금 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5,3,4하고 5,3하고 안 되죠.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요 에버리지 된 걸 리쉐이프 하는 겁니다. 네, 얘를 어떻게 단지 리쉐이프 하냐면은 예, n 로케이션 n 레벨, 1짜리 배열로. 네, 끝에다가 1을 우리가 강제로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출력을 하라고 해. 에러 메시지가 없는 거 보니 계산이 잘 된 거죠? 예, 실제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TT 자체를 예, 리쉐이프 했던 분들은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TT 자체를 리쉐이프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디멘전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나서 걔를 브로드캐스팅 하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앞쪽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앞쪽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은 예,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예. 뒤쪽에 대해서 평균을 냈을 때에 걔의 편차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요렇게 예, 뒤쪽에 우리가 강제로 1이라는 차원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가장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간단하죠? 5,3,4짜리고 예, 근데 5,3,1이니까 일단 차원이 같고 차원의 수가 같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비교해서 5, 5 같고 3, 3 같고 4, 1 같은데 그럼 1짜리를 4짜리로 브로드캐스팅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그 김동현 학생이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얘를 애초부터 엑시스가 그럼 2에 대해서 평균을 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타임즈를 앞으로 오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죠? 타임즈를 앞에 오면은 브로드캐스팅 계산이 되게 쉬워지죠. 자, 근데 리쉐이프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봤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찾아보면 돼요. 예. 이런 기능을 다 외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예, 이런 기능을 다 외워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구글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예. 실제로 제가 좀 아까 물어봤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예. numpy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change axis order 하는 거죠. 예. axis 순서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보면은 예, move의 보통 첫 번째 게 답이죠, 보통. 예, move axis라는 게 numpy하고 scipy에 제공돼라고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눌러보면은 그래서 numpy에 move axis라는 게 있어. 예. 그래서 moveX는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numpy.moveX하고 a, array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source와 destination을 넣어. 예, source는 예, original position, axis의 original position 뒤에 복수형이 붙은 거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바꿀 수도 있나 봐요. 예, 일단은 근데 우리는 하나만 바꾸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예, 오리지널 포지션과 데스티네이션, 옮겨가야 될 포지션, 그걸 지정해주면 바뀌는 거구나. 실제 예제를 볼까요? 네, 3,4짜리 5가 있는데 x라는 어레이에 0번째 축을 마이너스 1번째 축으로 보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1번은
뭐냐면은 맨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서부터 0, 1, 2, 3 이렇게 가고 끝에서부터 셀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0번을 마이너스 1번에 보내는 거야 라고 지금 해보니 실제로 3이 맨 뒤로 갔죠. 4, 5가 한 칸씩 앞으로 가고 3이 맨 뒤로 보내는. 예. 오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을 0으로 보내고 싶어. 예. 5를 그러니까 요거 5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얘를 0번으로 맨 앞으로 보내고 싶어. 예. 실제로 5가 맨 앞으로 갔죠. 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예.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 라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면 되죠. tt 뭐 리오더 리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은 np 아까 move axis 했었죠. tt의 times니까 두 번째 엑시스를 맨 앞으로 끌고 오고 싶죠. 예. 그 다음에 예, tt의 r를 이번엔 0번째 돼서 평균을 내면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예. 뭐야? 뭐야? 왜 안 돼? 아, tt의 r이지. 예. 원본이 tt의 r가 됐죠. 예. 그러면은 계산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럼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tt의 312 예. 그다음에 프린트 tt의 r의 23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times가 맨 앞으로 왔으니까 뒷칸으로 이렇게 밀렸을 겁니다. 이 두 값이 같은 값이어야 될 겁니다. 예. 실제로 두 값이 같은 값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엑시스를 바꿔서 우리가 평균이나 그런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 축을 이렇게 맨 앞으로 보내든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그 평균된 결과 자체를, 예, 그 차원을 하나 늘려서, 예, 우리가 리쉐이프를 만들어주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아, 좀 그러네? 하나만 잠깐 해봅시다. 하나만 잠깐 해봅시다. 이거 이제 다 지우고, TT에 아까 AV를 np. np.min 했었죠? tt 엑시스는 0 이렇게 해가지고 tt-ttav를 ttdv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tt 그 다음에 얘를 아까 한번 요쪽에 대해서 평균을 내본 적이 있었죠. 편차의 평균을 낸 적이 있었죠. 엑시스는 0 ttdv 이렇게 하면은 아까 했지만 이게 편차의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0에 가까운 값이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거의 다 뭐 지금 0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뭐 2의 마이너스 15승 뭐 이런 값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얘는 요런 마이너스 15승 뭐 요런 숫자들은 실제로는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0이 되어야 되는 건데 얘 계산 정확도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값이 나온 거죠. 얘를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게 작은 숫자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일정 스레숄드 이하의 값은 그냥 다 0으로 바꾸자. 라고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어레이를 쭉 돌아보면서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지금 15승 정도니까 뭐 한 호도 올려서 10마이너스 14승 정도 되면 안전하겠죠. 예, 절대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 이하인 값들은 전부 다 0으로 바꾸자. 라고 한다고 칩시다.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 이거 남겨둡시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숙제랑 비슷한 건데,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 우리가 논리연산자를 배웠다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어레이에다가 논리연산자를 쓰는 게 가능하죠?
절대값이 예, 절대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보다 작거나 같은 곳. 예, 뭐 그냥 얘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프린트 L 이렇게 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트루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예. 요거 우리가 지금 배열 전체에다가 논리 연산도 이렇게 취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는 배열이고, 예, 요거 숫자인데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논리 연산을 취하면은, 예, 요 결과는 뭐가 됐냐면은 ttdv랑 요 어레이랑 똑같은 크기의, 예, true or false를 담은, 예, 그런 어레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값이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 작으면 ttdv의 예, 이런 곳은 전부 다 0.0으로 바꾸어 주렴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예,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0으로 바뀌죠. 앞뒤로 비교를 해볼까요? 예, 원래는 이런 거였었는데 이런 논리식을 통해서 예,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루프를 쓰지 않는 거죠. 예, 절대값이 12-14승보다 작은 예, 곳에 그 ttdv 값을 전부 다 0으로 바꾸어 주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 루프를 쓰지 않고 모든 어레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저렇게 조건이 맞는 곳에 대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해서 좀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네요. 자, 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타이핑하기 좀 급하신가요? 뭐 이런 거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프린트 예, mp.sum의 abs의 ttdv가 예, 얘는 뭐보다 큰 곳, 1.0 곱하기 15승보다 큰 곳이라고 할까? 예,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ttdv라는 아까 배열의 절대값이 예, 이 정도보다 큰 곳, 예, 이거를 하나의 어레이로 리턴한다고 했었죠. 예, 걔의 sum이라고 하면은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가 출력, 예, 그 데이터의 개수가 출력이 되겠죠. 네, 7개. 10-15승보다 절대값이 큰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었네요. 그래서 7이 되고 모두가 10에서 14승보다는 작으니까 예, 전부 다 0으로 바뀌고.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나 또 불러볼까? 이강연 이해 잘 되시나요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명도 불러볼까? 황다연 이해 잘 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숙제는 뭐냐면은 우리 지난번 마지막 숙제에서 그 히스토그램 만드는 거 있었죠? 그죠? 기억나죠? 그 히스토그램을 루프 없이 예, 루프를 돌지 않고 예, 만드는 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프를 도는데 우리가 기준점을 세워놨죠. 예를 들면 70에서 80, 80에서 90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준점을 세워놨죠. 예, 그것에 대한 루프는 돌아도 되는데
원본 데이터를 전부 다 탐색하는 루프를 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원본을 탐색하는, 예, 원본 어레이를 탐색하는 루프를 제거하고, 예, 그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제가 곧 LMS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